헬스조선 상례 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남자 잡으려다 이 여자 놓쳤다. 오늘 아침 한 신문 제목입니다. 바로 민주당이 20대 남성 대표로 영입했다. 곤욕을 치르고 있는 27살 원종건 씨 얘기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정은혜 의원이 우리의 미래라고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했던 원종건 씨가 성폭력 가해자라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전격적으로 영입 인재 자격을 반납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20대 남성 유권자들의 싸늘한 반응 때문에 사실은 고민이 깊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이 지난 12일, 13일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대 남성들의 민주당 지지율은 20.7%에 그쳤습니다. 집권당의 흔들리는 국방정책, 희망 없는 청년 실업, 미친 듯이 치솟는 집값,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실제로 군역을 치러야 하고 직장을 구하고 집 마련 계획을 세워야 하는 20대 남성들은 반감이 높았죠. 이 반면에 20대 여성들은 민주당에 대한 호감도가 63.7%나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20대 남성 유권자들은 도무지 길들이기 힘든 들토끼, 그리고 20대 여성 유권자는 안심하고 지킬 수 있는 집토끼였던 셈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27살 원종건 씨를 영입인재 2호가 아닌 영입인재 1호로 선정할까 검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원종건 씨가 집안에서 터진 폭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남자, 즉 20대 남성을 잡으려다가 이 여자, 즉 20대 여성마저 놓쳤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원종건 씨의 여자친구였던 이 여성은 원 씨가 자신을 지속적으로 성노리개 취급을 해왔고 여혐, 즉 여성 혐오, 여혐과 가스라이팅, 즉 이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가하는 정서적 학대, 그것으로 괴롭혀왔다고 주장했습니다. 1980년대에 유명했던 연극 가스 등에서 비롯된 심리학 용어 가스라이팅은 남성이 여성의 마음을 교묘하게 조작을 하고 여성은 스스로 자신의 탓이라고 여기면서 자신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어버려 파국에 이르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지난 27일 원 씨의 애인이었던 이 여성은 데이트 폭력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글과 사진,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이 성노리개 취급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화를 내면서까지 거부해도 성관계를 강요했고 피임을 거부했다. 또 성관계 동영상 촬영도 수차례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여성은 저는 최고 기온 35도가 넘는 여름에도 긴 와이셔츠에 청바지만 입고 다녔다. 치마를 입더라도 다리를 다 덮는 긴 치마만 입었다. 허리를 숙였을 때 쇄골과 가슴골이 보인다며 매일 나에게 노출증 환자라고 했다. 반바지를 입는 날에는 하루 종일 화를 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자 원종건 씨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영입 인재 자격을 스스로 당에 반납하겠다고 했습니다. 분별 없이 살지 않았다.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려 참담하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 함께 했던 과거에 대해 이제라도 함께 고통받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여자친구가 작성한 글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입장문만 읽고 그냥 퇴장에 5분도 채 안 걸렸고 기자회견이라고 부를 수도 없었는데요. 어떤 부분이 허위인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였던 그 여성은 다시 한번 분노했죠. 저랑 같이 고통을 치르겠다는 말을 과연 가해자로서 할 수 있나 억울했다. 사과 없는 사퇴에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뒤 민주당의 태도 역시 여성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원종건 씨를 민주당의 미래라고 했던 이해찬 대표는 첫날 정작 한마디도 내놓지 않고 대신 당대표 비서실장이 둘의 문재인이 사적인 영역 아니냐고 했습니다. 자칭 페미니스트 정부라고 스스로 규정하고 있는 집권 여당이 성인지 감수성의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한편 동아일보는 원종건 씨에게는 이번 피해 여성 말고 또 다른 여자친구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또 다른 여성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원 씨로부터
생명의 위협이 들 정도인 데이트 폭력으로 느껴지는 집착을 겪어왔다. 원 씨가 평소에는 다정다감하다가도 지나치게 집착이 심했다. 다른 남성은 절대 못 만나게 하고 내 휴대전화도 자주 뒤졌다. 남성 전화번호는 다 지우게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 원종건 씨는 14년 전 시각장애인 어머니와 방송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영입 인사 중 처음으로 지역구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일이 크게 어긋나면서 민주당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해찬 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같은 친문 핵심 인사들의 밀실 영입이 오히려 인사검증에 구멍을 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내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생 스토리, 감성팔이 이런 거에 몰두한 영입 쇼를 벌이다가 큰 그림을 망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친문 세력들은 이번 일도 아마 어물쩍 넘어갈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동훈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문왕무치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문재인 문, 임금왕, 없을 무, 부끄러워할 치.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부끄러움을 아느냐, 뻔뻔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래도 부끄러움을 아는 분이었고 문 정권은 뻔뻔함을 정권 유지 수단으로 삼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칼럼은 권력이 부끄러움을 모르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습니다. 권력에게 부끄러움을 가르칠 사람은 국민밖에 없습니다. 4월 15일 총선 때 국민은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가르쳐야 합니다.